오늘은 브러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제 메이크업의 8알은 바로 이 아이들이 다 해줬거든요.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. 지난 4, 5년 동안 샵에서 저랑 수많은 얼굴을 함께 만져온 제 분신과도 같은 브러쉬들입니다. 보시다시피 로고도 거의 다 지워졌고 이제 슬슬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종돼서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습니다. 모질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정교한 커팅. 매일 쓰다 보니 세척도 수없이 했을 텐데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. 특히 이곳 페룰이라고 부르는 이 금속 부분은 세척할 때 물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헐거워지면서 뭐가 빠지기 쉬운데 이 제품들은 유격 하나 없이 5년 내내 잘 버텨줬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. 브러쉬는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결국 소모품입니다. 이렇게 뭐가 빠지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. 아깝다고 계속 쓰다 보면 결국 피부에 자극만 주게 되거든요. 수많은 브러쉬 중에서도 오늘 파운데이션, 블러셔,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.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제가 브러쉬를 고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. 첫 번째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요철을 메우면서도 결자국 없이 얇게 레이어링되는 탱탱한 텐션감이 1순위고요. 두 번째 블러셔 브러쉬는 수채화처럼 맑고 경계 없이 퍼지려면 이 목 끝에 정교한 커팅이 생명입니다. 수없이 세척을 해도 이 모양이 유지돼야지 진짜죠. 그리고 마지막은 내구성입니다. 매일 세척을 해도 4, 5년 이상 버텨주는 모질의 힘. 이게 좋은 브러쉬를 가르는 진짜 조건입니다.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제 낡은 브러쉬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제품들을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. 35만원 하이엔드 제품부터 요즘 핫한 5,000원 다이소 제품까지. 솔직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저도 결과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하코도는 브러쉬가 알아서 다 해줘요. 굉장히 얇은데 모공까지 싹 가려주는 이 이중 설계가 비싼 값 하는 것 같아요. 단점이라면 가격이 단점? 염소털이라 진짜 부드러운데요. 피부가 완전 예민 보스라면은 무조건 이거 쓰셔야 될 것 같아요. 마찰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발색은 또 굉장히 확실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들다는 거. 저도 3주 기다려가지고 이 제품을 받았어요. 하코더 브러쉬가 장인이 만든 브러쉬라 비싸기도 한데 이 페룰 부분이 24K 금도금이라 더 비싼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사용할 이 섀도우 브러쉬는 다람쥐모로 만든 브러쉬예요. 색을 이렇게 발라보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수채화처럼 물드는 느낌으로 발리는데요. 가루 날림이 걱정이 없고 이제 굉장히 부드럽기는 한데 모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척 관리가 상전입니다. 쿠팡 플라리아 브러쉬는 모가 굉장히 빡빡해서 붓자국이 좀 고민인 초보자용으로 사용하기에 딱인 것 같아요. 밀착력도 좋고 단점은 모가 워낙 촘촘해서 이 세척을 하면 이 내부까지 말리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부드러운 커팅 때문에 색조가 한 군데 뭉치지 않고 경계선 없이 굉장히 은은하게 퍼지는데요. 이렇게 약간 훌렁거리는 텐션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발색을 원할 때는 조금 더 여러 번 덧발라야지 컬러가 올라옵니다. 플라리아 브러쉬는 가루 날림이 좀 있어서 잘 털고 얹어줘야 돼요. 굉장히 뭉침 없이 은은하게 잘 퍼지는데 살짝 발색은 좀 애매한 편입니다. 필리밀리 브러쉬는 굉장히 모가 탱글탱글해서 밀착이 잘 돼요. 근데 탄력이 너무 강해서 제형을 조금 많이 묻히면은 얼굴에 파운데이션 결자국이 조금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. 블러셔 모가 촘촘하고 힘이 있어서 발색이 약한 블러셔도 이 본연의 색감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줍니다. 근데 반대로 진한색 컬러는 툭 치기만 해도 좀 약간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섀도우 브러쉬는
펴지기도 잘 펴지지만 약간 얼룩진 섀도우를 필 때 블렌딩이 꽤 잘 되는데요. 단점은 인조모인데 제형을 꽤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자주 안 빨면 좀 유분이 엉켜가지고 떡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다이소 브러쉬는 굉장히 빡빡한 제형에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탄탄한 인조모라 제형을 진짜 안 먹거든요. 대신에 이제 힘 조절은 내 손에 잘 맡겨야 돼요. 이게 강약 조절을 안 하면은 되게 쉽게 잘 벗겨져요. 보시면 이 훌렁거리는 텐션 때문에 블러셔 하다가 망할 일은 거의 없어요. 연한 컬러는 은은하고 투명하게 색감 쌓아 올리는데 좋아요. 근데 이게 색이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서 한 10번은 발라야지 티가 납니다. 섀도우 브러쉬는 커팅이 조금 아쉬운데요. 진짜 딱 한 겹 베이스를 까는 정도로 사용하면 알맞은 것 같아요.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한 편이라 한번 털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. 전문가 입장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물은 비슷한데 손이 덜 가느냐 더 가느냐의 차이입니다. 하이엔드는 알아서 도구가 결과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고, 가성비템은 내 손기술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. 결국 브러쉬는 내 표현을 도와주는 소모품일 뿐입니다. 하지만 아무리 비싼 도구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결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데요. 제가 브러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단돈 1,000원짜리 브러쉬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명품 못지않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, 관리가 소홀하면 명품 브러쉬도 그 가치를 잃고 맙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브러쉬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저는 더 좋은 결을 가진 메이크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